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문화 숨결 종묘 길라잡이들의 현장 답사가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경기 연천군 일대로 경순왕릉, 호루고루, 숭의전이었죠. 5대의 차량을 배정하여 10시에 경순왕릉 주차장에 집결했습니다. 경순왕릉을 찾아가는 길은 경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난 왕릉이죠. 왜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은 엉뚱한 이곳에 그 옛날 고려 땅에 누워 계실까요? 찬란한 문화 역사의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두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랑포 민통선의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을 생각하면 경주의 거대한 봉분을 떠올리게 되나 경순왕의 능은 조선시대 4대부 무덤이라 해야 될 정도로 그것도 구석진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순왕은 신라 제56대 마지막 왕이지요. 8년이라는 짧은 제위기간 동안 새롭게 일어난 나라인 고려 쪽으로 민심이 기우는 가운데 후백제의 잦은 침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초를 겪는 것을 막고자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 왕건에게 넘겨주고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경순왕의 아들은 비분강계하며 금강산으로 떠났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마이태자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경순왕을 태자보다 높은 직급에 봉하고 경주를 다스리는 사심관에 임명했습니다. 경순왕은 태조 왕건의 딸과 결혼한 후에는 경주를 떠나 개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978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신라민들은 경주에서 장례를 치르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로 시신을 운구하다가 현재 위치에서 고려 조정의 지시가 내려와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판단은 장례를 신라의 예수된 경주에서 치르면 경주 일대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군주 장례는 민심을 격양시켜 복벽운동으로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관은 도성 백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현재의 위치에 묻혔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들은 경순왕릉 해설사와 이와 같은 경주가 아닌 이 지역의 왕림이 있게 된 사연을 듣고 5분 거리에 있는 호루고루 성으로 향했습니다. 연천 호루고루는 사적 467호로서 연천군 장남면에 있죠. 먼저 홍보관에 들어와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나와서 길을 따라 조금 걸으면 평지의 성이 보입니다. 이 성이 바로 고구려성 호루고루입니다. 호루고루는 남한에서 찾아보기 힘든 삼각형 모양의 임진강 옆에 세워진 성이지요. 성의 남쪽과 북쪽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15m 높이의 자연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호루고루란 고구려의 옛말로 고을을 뜻하는 호루와 성을 뜻하는 고루가 합쳐져 호루와 근처에 있는 옛 성이란 뜻으로 불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삼국 사기에는 이 호루와 부근에서 벌어진 신라와 고구려 및 당나라의 전투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현무암 지대를 침식하여 흘러서 강의 양쪽에 높이 10m가 넘는 수직 단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해는 자연 장애물이자 천혜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지요. 고구려 벽지의 신라 삼국 간의 전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호루고루의 전략적 입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 하류에서 고랑포까지는 수심이 깊어서 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호루고루 부근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건널 수 있는 요울목이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죠. 호루고루 정상에 올라서면 임진강과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청보리가 익은 누런 들판이 펼쳐지지요. 또한 가을이 되면 해바라기 꽃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유적 중 가장 많은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30여 분 거리에 있는 숭의전으로 향했습니다. 숭의전은 연천군 미성면에 있는데요. 입구에는 어수정이라는 샘이 있지요. 어수정은 고려시대의 왕과 신하들이 재양을 지내던 숭의전에 오르는 입구에 있는 우물입니다. 고려 태조인 왕건이 직접 마셨다고 전해지는 샘이기에 이름을 어수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도 샘물은 항상 넘치며 물맛이 아주 좋고 깔끔합니다.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5분 정도 가면 숭의전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서울 종묘 정전에서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지요. 그러나 고려는 숭의전에서 지냅니다. 수도 개경과 가까운 연천군에 태조의 태묘가 있어서 고려의 홍과 맥을 잇는 충절의 장소입니다. 즉 숭의전은 고려의 종묘라고 할 수 있지요.
임진강변에 있는데요. 사적 제22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또한 숭의전은 종묘와 마찬가지로 태조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왕들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죠. 지금도 봄과 가을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숭의전 건물은 정문 3칸, 측면 3칸의 규모입니다. 그 외에도 배신청, 이한청, 전사청, 앙암제까지 총 5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의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왕실을 멸족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고려의 충신들을 참했습니다. 훗날 이 일을 두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현 숭의전 자리에 있던 앙암사에 고려 태조 왕건의 위패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 후 문종은 전대왕조를 예우하는 의미로 앙암사를 숭의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고려 충신 16명의 위패도 함께 모셔 배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멸족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져 숨어 살았던 왕씨의 후손을 찾아내어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숭의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고려를 맹말시킨 조선이 고려 왕조를 배려한 것은 유교 국가로서 역대 시조의 의례 체계를 정비한 것이죠. 고려의 왕족과 유민들에 대한 회유 차원에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죠. 해설사의 이러한 해설을 들은 후 솔부엉이 한 마리가 숭의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숭의전 외신문 앞 느티나무에 둥지를 튼 천년기념을 제324호인 솔부엉이는 숭의전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종묘 길라잡이들의 현장 답사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인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로 해석되지요. 오늘은 연천에 있는 역사유적 답사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